29번부터 3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공선옥의 먼 바다라는 현대 소설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는 항상 혹시 보기에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힌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작품을 감상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도 이해하고 문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2번을 보면 32번을 보면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작품 감상의 실마리를 얻어서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살펴보죠.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 이게 바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이 작품을 읽기도 전에 벌써 어쩌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상금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과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수몰 예정지에서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어려운 이들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수몰민들의 어떤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생계 유지 문제로 인한 갈등, 또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하고 외지인과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자, 소설을 읽을 때에는 사실 시보다는 어쩌면 소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평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거리가 파악되기도 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교적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물 중심으로 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탯자리인 집이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다. 이제 물이 들어차면 덕님은 인물이 나왔으니까 샘 표시해 볼게요.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 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 수몰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다음에 자식들은 관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족 공동체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덕님의 입장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애통하고 이런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설이 가까워 오건만 어느 자식이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다. 혼자서 설을 쇠어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쇠러 가야 하나 80 노구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나이는 80 정도.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었다.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것을 촬영한다고 했다. 자, 방송국에서 수몰민들의 마지막 설 준비를 찍는다고 하네요.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댔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었다. 눈물이 보타 불어서 그러는 게비.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또 쑥스럽지만 눈물이 보타 불었어.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괴이하죠. 덕님은 자신의 감정을 슬퍼하면서 표현했는데 젊은 처자는 그 표현을 듣고 웃습니다.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라는데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불 떼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고 또 사진을 박았다.
자, 이렇게 설 준비를 흉내하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연출한 것 같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여러분 이렇게 중략된 혹은 뭐 앞에 생략된 부분에 대한 줄거리가 나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수는 새로운 인물이라 표시 한번 해볼게요. 남도의 한 수물 예정지에 살면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른다.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물 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닌다. 자, 이렇게 명호가 아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인물이겠죠.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다.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이 될 거였다. 자, 그들이 밤에 고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광주에 아마 팔 건가 봐요.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쓸 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우지끈 소리에도 흥이 났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환이는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칠환이. 근데 이 칠환이가 반지라는 인물의 남편인가 봐요.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가구 공장에 다녔다.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났다. 자, 둘이 부부 사이.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칠환이 사고를 당했다.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 칠환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다. 아내를 만나자 사고를 당했고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수몰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버린 칠환은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긋는 부분은 칠환에 대한 정보, 핵심 정보들에 지금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었다. 자, 자신의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칠환내는 기름 살 돈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짐승들을 물막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덜어는 키우기도 하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오늘 칠환은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뭐 하려고요? 짐승을 잡아서 팔려고요. 값 나가는 소나개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값 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칠환이 막 동네 고삿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지끈 하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왜냐면 이제 몰래 짐승을 찾고 있었잖아요.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 바라본 즉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두 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 이 두 명의 사나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만수와 대석이겠죠?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 수는 3명인 것이 분명했다. 자, 이게 바로 그 아들 명호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3명. 누구시오? 집주인이요. 칠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다. 자, 그런데 칠환이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고 했지만 자기 이 집주인 아니잖아요. 네, 왜 제 입에서 집주인이란 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이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죠. 칠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다.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칠환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휙 지나갔다.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쑥쑥 나왔다.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다.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칠환은 찔끔했다.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자, 지금 이 인물이 두 명의 사나이가 수자원공사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 아니잖아요. 곰을 지금 남몰래 모아서 팔려고 만수와 대석이 어떤 일을 하다 걸린 거잖아요. 네.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최대한 머리를 짜내 구사한 말이긴 하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저쪽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지금 칠환이 마치 본인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보시오, 집주인이란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 떳떳하게 나와보시오. 그럼 나도 묻겠소.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우리야 집주인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협상을 하십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다. 자, 지금 만수와 대석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뭔가 몸을 숨기는 게 조금 미심쩍고 또 칠환이 입장에서도 고개만 내밀고 있는, 즉 좀 뭔가 숨기는 듯한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거죠. 다시 머리들이 쑥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환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 사나이가 제 앞에 쑥 나타났다. 자,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칠환은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 장수들이오. 자,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혔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었다는 건 집주인이 아닐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칠환이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 있소?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던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소? 그래라오. 본데 없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자, 어떻게 보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건 이제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같이 짐승을 잡으려고 하네요.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누구랑요? 만수와 대석과 칠환이 함께요. 겨울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겨울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명호한테도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명호까지도, 명호는 대석의 아들이었죠. 이렇게 지금 함께 동물을 찾게 됩니다. 자, 2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덕님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우리 앞부분에서 덕님에 대한 심정이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마음이, 심정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그리고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슬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은 고물상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때 두 사나이는 만수와 대석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수와 대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달빛 아래 고물들을 모으고 있었고 새벽에 광주에 고물상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동네에서 뜯은 문짝은 여기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썼다고 했으니까 고물상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3번. 칠환은 가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다. 자, 이 부분도 앞에 부분에서 칠환에 대한 정보가 나왔던 부분에 있었죠. 자, 이렇게 가구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칠환이 여러분 장애인이 됐던 이유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서 장애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을 보면 가구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칠환은 고향집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 부분도 앞에서 칠환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부분에 나와 있었죠. 자,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로 다 써버린 칠환은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5번에
명호는 버려진 짐승들을 쫓는 달밤의 사냥에 동참하였다. 이 부분 마지막에 나오죠? 자,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명호한테도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명호도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억. 집 쥐니요 했던 부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거는 칠환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표현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니었죠. 자, 1번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이 부분이고 2번에 상대방이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니은을 말하기 전에 7화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인데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다라고 확신했다 나오죠. 자, 그리고 디귿.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이 부분. 자, 3번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아니고 고물을 모으고 있었던 만수와 대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합니다. 자, 리을 볼까요?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이게 머리를 짜내서 구사한 이제 말이었죠. 자, 4번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자신감을 얻어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자,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7환의 태도를 보면 그 다음 줄에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건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유리하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떨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미음 한번 보면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 장수들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본인들의 이제 정체를 밝혔어요. 자, 마지막 5번에 떨고 있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뭐 수자원 공사 아니다라고 이제 정체를 밝힘으로써 상대방도 좀 떨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7환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겁내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상대방을 좀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에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여러분 어디였냐면요. 이 부분이었어요. 슬퍼하는 덕님에게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데 울음을 터뜨리는 덕님을 보고 젊은 처자가 다시 말해보라고 하고 또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1번. 덕님과 논쟁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언론의 비인간적인 속성을 부각한다고 했는데 덕님과 방송국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2번. 덕님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수몰민의 실상을 폭로하려는 언론의 의도를 드러낸다. 자, 덕님의 생활을 관찰해서 방송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찍고자 하는 건 맞는데요. 수몰민의 어떤 실상을 폭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마지막 설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상을 폭로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에 덕님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언론의 면모를 드러낸다. 덕님은 슬픈 상황이었죠.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는 방송국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이런 부분들. 슬퍼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이
수몰민들은 정말 이제 앞으로는 더 설을 보낼 수 없어서, 즉 마지막 설이라는 그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걸 흉내내 보라는 어떤 행위 자체는, 즉 무슨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모습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수몰민들의 마음에.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을 찍기는 하지만 그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다기보다는 무관심한, 네, 그래서 흉내내 보라고 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적절하겠습니다. 4번에 방송국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는 덕님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스몰민의 의지를 부각한다고 했는데, 덕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고 방송국 사람들을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몰민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덕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도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와서 촬영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방송국 사람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덕님의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애쓰는 수몰민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방송국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죠. 덕님이 뭐 설 준비하라고 흉내 내보라고 하니까 뭐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뗀다거나, 아니면 다시 말해보라는 말에, 다시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해보라는 말에 그렇게 다시 한번 한다든가. 그러나 보상금을 받으려고 애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보상금을 나눠 가졌다고 했잖아요. 자식들이 이미 보상금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받기 위해서 애쓰는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2번. 보기를 활용해서 푸는 3점짜리 문제였고, 적절하지 않는 거 묻는 문제였어요. 보기는 우리가 이미 봤었죠?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 주민들 사이의 갈등, 또 보상금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 붕괴, 외지인과 떠나지 못한 주민의 문제,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 1번, 덕님의 자식들이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후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살든지 내려와 보지도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거죠. 돈만 나눠 가졌을 뿐 실제로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 2번, 칠환이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살면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기반을 잃고 유랑하는 이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군. 그렇죠. 칠환이 본인의 보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그리고 나서 남이 버린 집에 살면서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번. 사람들이 소나 개를 처분하고 떠나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떠나 빈집이 늘어난 수몰 예정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군. 소나 개 처분하고 또 고양이, 염소, 닭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주민들이 떠나서 빈집이 많은 상황을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에 칠환이 두 사나이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군. 자, 지금 칠환과 두 사나이의 갈등에서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칠환과 두 사나이, 즉 만수와 대석은 어떻게 보면 3명 다 외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 두 사나이가 칠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경계를 풀고 그를 도와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보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유랑하는 이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두 사나이와 칠환은 처음에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함께 어떤 동물을 잡으러 떠나잖아요. 이 다들 유랑하는 이들이었는데 함께 이렇게 돕는 모습을 통해서 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